어떤 네. 고민이 있으신가요? 아, 우리 우리집에서 공사를 해가지고요. 예, 저희 집이가 예. 건넌방 벽이 두 군데가 벽지가 터져가지고 안에서 균열이 생겨가지고 벽지가 터져서 쭉 찢어져 내려오고요. 예. 안방이 그러고 거실이 그러고 예, 다용도실에가 금이 가고 예. 베란다가 금이 많이 가버렸어요. 아, 윗집에서 공사를 했는데 지금 네, 상담자님 집에 벽지 부분이랑 이런 게 그러니까 벽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갈라져서 내려왔다는 거네요. 네, 네. 언제 이런 일이 생기셨나요? 1월 31일 날 공사를 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올 초에 지금 현재도 좀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이게 네. 윗집하고 이야기는 좀 해보셨어요? 예, 예.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으셨어요? 아, 얘기를 했는데 예, 이제 여기 1월 31일 날부터 2월 12일까지 공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5일자 만날 얘기를 했어요. 예. 여기 그 도로에서 그 막 뚫는 그 기구를 썼거든요. 아, 뭐 쿵쿵쿵쿵 하는 그런 거 썼나 보네요. 네, 네, 예, 네. 그게 진동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이제 그걸로 했는데 네, 그 이제 여기 있다가 내가 너무너무 시끄러워서 쫓아 올라갔더니 예. 베란다 확장 어제 마루에서 베란다로 나가는 마루 확장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그거에 울려갖고 이제 요 달력 걸어놓은 거 하고 뭐 이렇게 좀 걸어놓은 게 있었는데 그게 네. 떨어져갖고 음. 보니까는 그 옆에부터 금이 가고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이제 어머 이상하다고 이제 보니까는 네. 건넌방 가고 안방도 가고 거실도 가고 베란다도 가고 다용도도 가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예. 해주마고 그랬다가 또 한 이틀 있으면 또 못 해준다고 했다가 또 한 이틀 있으면 또 현금으로 주마고 했다가 또 한 이틀 있으면 또 뭐 못 해준다고 했다가 이래요. 그래서 아. 아니 나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고 내가 법으로 하겠다고 그랬어요. 아, 그러면 지금 상담자님 원하시는 건 뭔가요? 그 윗집에서 우리 집 벽을 다 이렇게 깨끗하게 해줬으면 좋겠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저희가 가능한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법대로 좀 해결을 해봐야 되겠네요. 강문혁 네네.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강문혁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예,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선생님께서 살고 계신 아파트는 그러면 지금 자가 거주 중이신가요? 네? 그 소유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임차하고 계신 건가요? 자가 소유 중이시고요. 소유주가 딸이에요. 아, 그러니까 선생님 집에 살고 계신 건가요? 네, 네. 예. 예, 그럼 윗집은 임차인인가요? 아니면 윗집도 자가 우리 집이 사갖고 들어왔어요. 아, 그러면 소유자고요. 네, 네. 일단은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검토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 선생님께서 이 집에 곳곳에 균열이 난 원인이 네. 윗집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니까 그러한 균열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 도로에서 왜 막 그 저 바닥 뚫는 그 알고 기구 있잖아요.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혹시 그 공사 네. 시작을 올해 1월 31일부터 공사를 네.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네. 그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얼마쯤 이후부터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까? 아, 그 공사는 1월 31일 날 했고요. 네네네. 저희는요, 2월 2일 날 그걸 발견했어요. 네. 그러면은 그 균열이 난 것을 발견하시고 혹시 뭐 네. 그 균열을 촬영하시거나 사진 찍거나 이런 것들을 해 두셨어요? 예, 예. 뭐 영상 찍으셨어요? 예, 다 찍었어요. 그러면 그런 증거들 수집하셨고, 그럼 윗집 주인하고 윗집 거주자하고 뭐 손해배상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셨는데, 했어요. 예, 그런 대화들에 대해서 뭐 녹음을 하시거나 이런 게 남아 있습니까? 아, 대화는 아니고 직접 내려와가지고 예, 예. 그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처음에는 해주겠다 이랬는데 또 한 2, 3일 있으면 또 변화가 오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을 뭐 따로 녹음해 둔 건 없으시고요. 예, 관리소장이요. 네, 네. 같이 와서 했어요. 아, 그럼 관리소장분은 선생님하고 윗집 주인분하고 얘기하는 걸 다 들으셨겠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관리소장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어쩌겠냐 네네. 해갖고 오케이 했어요. 그랬는데 음, 일주일이 다가도 연락이 없어서 내가 엊그제 금요일 날 내가 얘기를 했어요. 네. 왜 연락이 없냐고 그랬더니 그 소장님이 네. 여태까지 못 했냐면서 아니야 뭐나 마나 소식이 없는데 뭐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아,
그리고 그러면은 내가 전화를 그런 해보겠다고 말로 전화를 하더니 예. 좀 이따 전화가 와가지고요. 네네. 못 해주겠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런 내용, 그러니까 뭔가 오고 간 합의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걸 문서로 따로 남기진 않으셨고요. 네네. 구두상으로 말로 이렇게 약속을 한 건 있고요. 윗집에서 말로 약속을 한 건 있었고요.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약속했습니까? 뭐 얼마 주겠다. 저기 바깥에 이렇게? 베란다는 자기네가 공사를 해주고 예. 안에 이 대배지 값은 50만 원을 물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내용 정도는 말로 약속한 적은 있고요. 예. 그럼 선생님께서 지금 이렇게 집안 곳곳이 균열이 나고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 수리비 견적 같은 건 받아보셨어요? 예,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 정도 수리비 견적이 나오셨습니까? 그게 지금 수리비 한 견적이? 300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수리가 가능한 건가요, 지금? 예, 저는 이제 그 업자를 대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한 네네. 300 정도 넘게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셨어요. 이제 현 상황에서는 일단 합의는 안 되잖아요. 합의는 안 예, 되고. 합의는 틀린 것 같아요. 예, 왜냐 그러면 네네. 이 남자분이 네. 금방 이랬다가 금방 저랬다가 변동을 오고 네, 믿음이 안 가는 상태니까. 바꿔서 더 이상 뭐 상대하고 싶지도 않고. 네. 그럼 이제 선생님 상황은 결국은 이제 법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대방에게 당신이 집안 리모델링을 한 건 좋은데 그런 이제 고의로 뭐 선생님 집을 파손시킨 건 아니지만 그렇죠. 어쨌든 과실로 네. 실수로 과실로 선생님 집이 지금 파손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네.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에서 이 네. 손해가 왜 생겼는지 원인이 뭔지 그리고 손해배상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를 이제 청구하는 쪽에서 다 입증을 해야 돼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 찍으셨냐, 뭐 그 외에 대화 내용은 녹음해 둔 게 있으시냐 이런 걸 여쭤봤던 거고요. 네. 근데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집안의 상태,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 바로 며칠 후부터 균열이 생긴 그 상황 자체를 남겨두셨고, 그 다음에 관리소장이라는 분이 어쩌면 제3자로서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윗집 주인 간의 어떤 대화 내용, 네. 협상 내용을 다 들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걸 종합해봤을 때, 사무실을요. 제가 네, 이 공사를 하길래 네네. 너무너무 시끄러워서 내가 관리 사무실에다 전화를 했어요. 네네. 왜 이렇게 시끄러운 공사가 하냐고 그랬더니 네. 여직원이 받으면서 소음이 너무 크다고 그러길래 알았다고 그러길래 올 줄 알고 저는 끊었어요, 전화를. 네네. 끊고 있다가 더 시끄러워서 내가 쫓아 올라갔어요, 윗집을. 네네. 올라갔더니 마루에서 거실로 나가는 벽을 다 털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선생님께서 윗집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있어요? 네네. 다만 이제 이 소송은 법률 문외한이 혼자서 네. 이제 준비하기에는 그래도 좀 난이도가 있는 소송이기 때문에 그렇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고, 다만 근데 이제 수리비로 청구할 수 있는 현재 금액이 일단 견적을 받은 수리비가 300만 원 정도라고 하니까 네. 이제 손해배상 액수가 굉장히 막 큰 수천만 원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걸로 보여서 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조금은 부담이 되실 수는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근데 법적으로는 어쨌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지 예상을 해보자면 이런 유형의 사안은 실제 소송을 제기하면요, 법원에서 조정 절차가 열립니다. 조정 절차. 그래서 법원에서 한번 당사자가 합의를 해보는, 법원에서 중재를 해주는 거예요. 중재를. 그런 절차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그래서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법원에서 법원의 중재로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이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가 이게 법적으로 소송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네. 소송을 진행하시더라도 어차피 강제로
법적으로 이렇게 알아서 합의해 보십시오라고 조정을 먼저 한다고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소송 과정이 또 만만치는 않아서 혼자 하시기는 조금 어려울 수 예,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말씀해 난이도는 주세요. 좀 있어요. 네. 난이도는 있는데 충분히 하실 수 있다. 그래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시면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그 그러면 점을 좀 변호사님 고민해 보십시오. 있잖아요. 네네네네. 원래 이게 이제 그 아파트는 확장 공사를 하면은 네. 이 동에 가반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그건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예, 그런데 그것도 없고 저희 집에도 동의를 받지도 않았어요. 네네. 옆집에 2집 받아갖고 이 공사를 했대요. 예예. 근데 그 관리소장이 그 공사를 하라고 도장을 찍어줬잖아요. 네네.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관리소장이 그냥 마음대로 아파트 네. 규약을 그냥 위반해서 그냥 도장을 찍어줬다 그렇죠. 이건가요? 네, 그 네. 부분은 별도의 법률 관계인데요. 네. 아파트 관리소장을 상대로 뭐 당신 때문에 우리 집이 망가졌다 이런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건 조금 법리상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네. 다만 이제 관리소장이 본인이 맡은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런 이유로 관리소장을 어떻게 고용했는지 봐야 되겠지만 관리사무소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관계를 그것도 봐야 됩니다. 근데 네. 관리소장을 상대로 내 집이 망가졌다는 그 손해를 청구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그게 아니라 관리소장이 본인이 맡은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뭐 관리소장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직접 고용한 것이라면 뭐 그게 징계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관리업체를 위탁했다. 했다면 그 위탁 관계를 당신네 위탁 업체가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것 같다 해서 그 계약을 그냥 깰 수 있는 그런 사유는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관리소장 상대로 그냥 내 집이 망가진 거에 대한 수리비를 청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네네네. 자, 저희가 이렇게 관리 사무실에는 그러면 그 잘못은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은 있는데 그 잘못이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다른 관계, 그러니까 관리업체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나는 더 이상 당신네와는 거래 안 하겠어, 위탁계약 해지하겠어, 이런 문제는 발생할 수 있겠는데 수리비를 그냥 직접 청구하는 건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거죠. 네. 수리비 문제는 윗집하고의 법률 문제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아니, 건이 근데 아예 별도인 것 관리소장이 같습니다. 그 도장만 예. 안 찍었으면 이렇게 공사는 못하죠. 이게 좀 오래된 집인데 네네. 30년이 넘은 집인데. 네네. 30년이 넘은 아파트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소장이 자신의 업무를 좀 제대로 하지 않아서 도장 찍어줬다는 걸로 수리비를 청구하는 거는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네. 예.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는 저희가 됐는데 관리소장을 상대로 해서 우리 집에 대한 손해를 물을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잘못을 했다는 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다른 법률 관계다. 우리 집 수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리비는 윗집 상대로 청구하시면은 네. 그러면 도움이 될 그 것입니다. 변호사님이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변호사님을 선임한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네, 충분히 하실 수 있죠. 그거는 예. 이제 방송에서 정말 구체적인 수임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곤란하고 그거는 네네. 또 따로 네. 저희가 제작진 통해서 우리 강명욱 변호사님과의 뭐 준비를 원하신다면 저희 제작진 통해서 또 사무실 연락 전화 이렇게 알려드릴 수가 있으니까 전화가 마무리가 되면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방송상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상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